안녕하세요. 정다운 부동산의 정대식입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내용을 보면 엄연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관리 처분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우리가 지역주택조합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 나오는 조합원들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의 진행 절차로 인해서 관리처분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갖다가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분양에 청약해서 당첨되어 취득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권리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금방 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분양권이든 조합원 입주권에 목을 매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은 아파트를 갖다가 취득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공통점은. 아파트를 왜 취득하려고 할까요? 아파트는 물론 거주를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재테크를 하는 측면에서 있어도 아파트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를 갖다가 취득하는 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가 열거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 아파트를 취득한다. 그다음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들 갖다가 이제 취득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최근같이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이 됐을 때 금매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어떤 평이한 수준보다도 낮게 물건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아파트 취득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굳이 영상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경매를 통한 취득, 역시 경매도 나름대로 가격 메리트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경매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잘못하게 되면, 특히나 경매에 들어가서 참여를 해서 판단 좀 잘못하거나 또는 충동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경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청약 통한 분양 신청, 이게 이제 우리가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을 갖다가 분양을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주변의 어떤 시세, 완공이 됐을 때, 아파트가 완공이 됐을 때 주변의 시세하고 비교하면 또 프리미엄이, 막대한 프리미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쓰고 신청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공부하게 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분양 자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큰 타이틀이 조합원 입주권과 이제 분양권을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체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적으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지고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재개발이 되든 아파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안정성과 수익성, 황금성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은 많이 나는데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있죠.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는 상가. 수익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은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환가를 했을 때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파트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파트는 아주 매매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높은 황금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특성에 따라서 어떤 매매를 하는 어떤 거래의 어떤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분양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입주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인데 실질적으로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 안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소득세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로 인해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은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란 것은 뭔가 하면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소규모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특례법으로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2017년도. 어쨌든 거기는 이제 사업시행 인가인데 어쨌든 관리처분 인가로 인해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입니다. 무조건하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어야 합니다. 주택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아닙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어떤 진행 절차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조사관입니다. 정조사관으로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그 다음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 제 이름이 정대식인데 정대식이가 오늘 조사를 많이 해왔다 그래갖고 정조사관 이렇게 외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투자를 할 때는 정조사관 이런 사업의 절차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예.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는 시점이 100이라고 쳤을 때 사업시행 인가는 90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는 80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시점은 70입니다. 예전에 2003년도에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기면서 2003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는 무조건 정비구역 지정일 때 요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할 때나 투자 강연을 할 때는 적어도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난 뒤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정비사업의 진행 절차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시간을 한번 내서 이 공부를 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인가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때부터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분양 자격을 받는 것들은 분양 자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사업의 진행 절차가 쭉 이어지면서 조합이 시행 주체가 되기 때문에 조합의 시행 주체가 되는 그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죠. 조합원들이 이 아파트를 갖다가 다 완공을 하고 남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뭐 비례율이라든지 나중에 권리가액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개발 이익을 갖다가 공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란 게 나중에 뭐로 발전이 되는가 하면 프리미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하기 위한 프리미엄을 우리가 주고서 그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자는 제외합니다. 현금 청산자는 제외하고 기존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어떤 진행 절차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는 기존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토지가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관리처분이 인가가 나고 주택이 완공이 되기 시점, 요 기간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겁니다. 요 기간을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제목 타이틀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원 입주권만 되느냐 하면 요 이전에 일어나는 그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 자격에 대해 갖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조합원 분양 자격은 기존 주택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쉽게 말해서 돈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 어느 때 그 물건을 갖다가 사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존 주택 소유자라든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조합원 분양을 택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도 가능하고요. 또 도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분양 자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반 분양 자격은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고 제한적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는 가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나 받지는 못합니다. 조합원들한테 주는 자격들에 대한 혜택은 뭔가 하면 분양가가 낮죠. 일반 분양 자격은 높습니다. 사실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서 계산을 할 때 나중에 프리미엄이란 걸 따져야 되는데 사실 분양가의 조합원들한테 주는 분양가와 일반 분양 자격에 주는 분양가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이 차이 나는 부분이 프리미엄입니다.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영상 한번 올리겠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과 기본적으로 분양권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고 나중에는 프리미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주는 자격이 동호수에 있어서 로얄층을 줍니다. 로얄층을 주고 난 뒤에 동호수 지정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먼저 주고 난 뒤에 나머지를 일반 분양을 하죠. 지금 도심안에서는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서 조합원들은 먼저 분양하고 난 뒤에 나머지 물량을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공부를 해가지고 조합원 입주권 내지는 조합원 분양 자격을 득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나중에 재테크하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조합원들한테는 좋은 층을 주죠. 로얄층을 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줍니다. 일반 분양을 받는 분양가에는 이 발코니 확장 비용이 따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을 포함을 안 하죠. 왜? 포함을 하게 되면 금액이 커지는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별도의 계약으로 해서 확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따라서 추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합원들한테는 또 가전제품도 줍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500에서 한 2,500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또 혜택이 옵니다. 단지 단점으로는 자금이 초기에 목돈이 필요해요. 예, 먼저 주택을 사거나 또는 무허가 건축물을 사거나 건축물을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먼저 돈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긴 세월 동안 목돈을 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런 기회비용이 있지만 충분히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받아가는 어떤 그 메리트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 감수할 수 있는 아주 세밀한 전략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한 영상을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분양가는 분양가에 대한 계약금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중도금, 잔금까지 납부를 하는 거겠죠. 자, 조합원 분양가는 취득할 때는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취득세가 4.6% 정도 발생이 돼요. 4.6% 정도 발생이 되는데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물건을 갖다가 토지가 되든 또는 도로가 되든 무허가 건축물이 되든 건축물이 되고 주택이 되든 소유권 이전하는데 등기 비용이 들어요. 요 물건은 제가 지금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요 물건이 제가 등기를 하는 겁니다. 제 소유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일반 분양은 뭔가 하면 시행사에서 또는 시공사에서 그 물건을
물건의 점유를 하고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등기가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주택이 완공이 되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조합원들은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원시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일반 분양은 재산세 부과는 없죠. 그리고 분양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분담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확정 분양대금. 추가 분담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재개발 지역은 그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종전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를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물건을 갖다가 현물로 출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개발을 해서 디벨로퍼를 해서 어떤 이익금이 생기면 그게 개발 이익입니다. 그 개발 이익을 갖다가 수치로 환산한 게 비례율이고요. 그 비례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에 대해서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 사실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 권리가액과 조합이 나중에 자기가 분양 신청했던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가 추가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자세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양도소득이라든지 이런 세금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일반 분양은 포함이 안 되죠. 그렇지만 2021년도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에 따라서 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 자격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본연은 주택이 아닙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는 1주택이고 하나는 1입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을 만약에 파는 경우에는 이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과세는 제가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세모라고 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원 입주권이 전신 호적이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비과세를 갖다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 요건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일반 분양은 비과세도 안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과 여부는 중과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아시면 나중에 이 물건을 팔고 사고 하면서 이런 그 세금이 합쳐져야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재테크하는데 아주 유효한 수단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자격도 50% 이렇게 중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율입니다. 양도세율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세율은 입주권과 분양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주권은 1년 미만인 경우는 40%입니다. 40% 단일세율이고 1년 이상이 되면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로 되는 거고요.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50%, 또 1년에서 2년 미만인 40%이고 2년 이상이 돼야 기본세율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 같은 경우는 50%로 단일과세가 되죠. 기본세율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다음에도 더 많은 영상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